네, 오늘은 식이섬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식이섬유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1분 스토리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식이섬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식이섬유가 변비를 없앤다 라고 생각하시면 식이섬유에 대해서 절반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거래요. 식이섬유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장암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래요. 그래서 지금 제6의 영양소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6의 영양소다. 그러면 5대 영양소는 뭘까요? 3대 영양소라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요. 5대 영양소는 여기에 비타민, 무기질까지 포함되는 게 5대 영양소예요. 그리고 6대 영양소로 식이섬유 또는 물을 이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섬유가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 공부할 때도 우리가 식이섬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는데 유산균을 먹이기 때문에 장에 우리 면역의 70%를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챙겨가는데 필수적으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들 수 있는데 그 식이섬유, 중요한 식이섬유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장암 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우리 식이섬유 어떻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는 섬유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섬유소, 파이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은 난화성 고분자 탄수화물, 탄수화물인데 소화 흡수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소화 흡수가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식이섬유는 주로 채소, 과일,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잡곡이나 이런 곡식의 이 껍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섭취한 식이섬유는 위장,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수용성, 불용성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돼요. 먼저 위장에 가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의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포만감을 증가시켜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포만감이 천천히 지나가게 만드니까 식사량을 조절을 하게 돼요.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소장에 가서는 혈당 흡수를 속도를 지연시켜요.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시키는데 그 혈당이 흡수되는 거를 지연시켜서 건강한 혈당 수준, 혈당을 이렇게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 그리고 대장에 가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죠? 대장에서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다 보니까 이 유익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장 환경의 개선을 시켜주고 그리고 면역력에도 증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통곡물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 해서 수용성이고요.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용성인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 도착해가지고 배변의 양을 아주 많이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 해결에 도움을 주고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장의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비에 걸리면 대장 속에 변이 음식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에 음식이 부패를 잘하죠. 우리 장도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 가스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우리 정신적으로도 머리가 아프게 하고요. 치매 유발에도 더 촉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변의 양을 늘려서 빨리 통제시켜줘요. 그래서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발암물질 그리고 중금속 배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다시 한번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사량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 있다. 혈당을 조절을 한다. 당뇨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장 개선, 변비 해결, 독소 배출. 그래서 우리 식이섬유가 이렇게 하는 역할이 지금은 단순히 뭐 변비를 빨리 해소시켜요 하는데 변비를 해소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잘 싸는 게 안 돼요. 싸는 게 안 돼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만해져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비를 해결하는 거, 또 변을 빨리 배출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에 식이섬유가 1등 공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종류에 따라서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원료를 골고루 잘 섭취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장량이 또 있어요. 이 식이섬유도 권장량이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남자는 25g, 여자는 20g, FDA에서는 최대 35g까지 먹고 WHO에서는 최대 40g까지 일일 권장량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먹을 때도 수용성, 불용성을 같이 비율을 정말 최적의 비율이 있어요. 3대1. 불용성은 3, 수용성은 1. 이렇게 드셨을 때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 비율로 먹었을 때 더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는 아까 앞에도 얘기했는데 변을 단단하면 부드럽게 해요. 변비가 있어서 아까 변의 양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불용성이. 그래서 불용성을 계속 드신다. 그래 버리면 더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용성, 변이 좀 단단하다 했을 때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을 같이 드셔주는 게 변을 부드럽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변이 대장에 많이 머물지 않게 해서 독소를 많이 그러니까는 머물지 않게 하니까 대장암 발병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중에 하나가 포만감을 증대해요. 이게 식이섬유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젤리처럼 부풀어서 탱글탱글 젤리처럼 돼요. 그래서 포만감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요. 또 당 흡수 지연을 한다. 혈당 조절이 된다. 그리고 소장에서 이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줘 갖고 당 흡수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저하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기 소장 내벽에 이렇게 코팅을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의 결합을 보면은 간에서 우리가 담즙산을 이렇게 내죠. 근데 이 담즙산을 만들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원료가 담즙산 원료가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을 빨리 흡착해서 나가요. 담즙산을 흡수해서 나가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적게 되죠. 그러면 또 담즙산이 또 나오죠. 그러면 또 그거를 담즙산이 또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못하게 또 가지고 나가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러다 보니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이렇게 약간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동맥경화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에도 되게 도움을 줘요. 혈관과 관련된 거 도움을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5번째,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줘요.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얘기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이 한 마리가 하루 만에 2,500억 마리까지 증식이 가능하대요. 식이섬유가 충분할 때.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거 유익균의 먹이를 많이 넣어주면 들어가서 이 유익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높게 드시는 방법,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을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같이 드셔주는 게 가성비 높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이 대변의 양을 늘려가지고 변을 배출을 쉽게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을 빨리빨리 배출하니까
독소, 중금속들을 이렇게 빨리 배출해서 장을 청결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대장암의 발병률을 40%를 감소시킨다는 거, 네, 너무 중요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한 이 식이섬유의 힘 제대로 확인하셨죠? 근데 식이섬유는 제대로 섭취해도 건강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물을 충분히 드셔줘야 돼요.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변비가 오히려 더 딱딱해져서 변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섭취 시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고 방귀 증상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소량부터 몸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아니.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거. 그리고 이 식이섬유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 보는 게 어렵고 대장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알로에를 권해서 알로에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알로에는 단시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장기 복용을 할 경우 장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게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 알로에가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즉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공격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알로에가 좋아서 효과 봐서 하고 계속 드신다? 그러면 계속 공격을 받아서 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알로에 성분은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선택할 때 불용성 3, 수용성 1 비율로 된 식이섬유를 선택하고요. 유산균과 함께 들어있는 양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유산균에 프리바이오틱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오케이 하시면 안 되고 식이섬유를 다시 추가로 드셔주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드실 때 약간 당류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설탕,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빨간 육류, 고기류, 그러니까는 육류가 장에 들어가서 곰팡이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해내는데 도움을 주는데 당류가 같이 섞여 있는 걸 드신다? 그러면 장을 좋게 만든다고 해서 당을 더 넣어주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당 섭취는 조금 당류가 들어있는 거는 선택하지 않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을 갖고 있는 뉴트라이트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트라이트에 있는 식이섬유가 뭐가 있죠? 아까 불용성 3, 수용성 1이 들어있는 화이버 비츠 플러스가 있고요. 이거는 알갱이로 돼 있어요. 조그만 알갱이로 들어있어가지고 물을 만나면 이게 40배로 커져요. 네. 그래서 이 화이버 비츠 플러스를 제일 먼저 권해드립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화이버 비츠 플러스 완전 좋아요. 그리고 변비가 있다.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야채류를 잘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잘 오거든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화이버 식이섬유를 같이 넣어줘요. 화이버 비츠도 이렇게 씹어 먹게 해주지만 화이버 비츠에 유산균을 같이 타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으면 한 3, 40분 있다 바로 효과가 있어요. 변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건 화이버 파우더,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그리고 카보저스트라는 씹어먹는 정제, 삼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제품에는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기호에 맞춰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